안녕하세요. 다들 일어나세요. 차렷. 다 같이 선생님께 다 같이 업. 감사합니다. 자, 앉아주세요. 한 주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서당 진입로로 그 칡덩쿨이 자꾸 침범을 해서 그걸 좀 치우고, 그 다음에 지난 가을에 거둬 놨던 은행 그 알을, 과육을 제거해서 그것을 이제 하느라고 그걸 좀 손대고. 인제요, 그거를? 썩으라고 좀 그냥 옆에다가 그냥 밀쳐놨다가 그러더니 이제 인제사 이제 게을러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원래 옷을 잘 타는 사람인데 풀독하고 그 은행 그 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나가는 단계인데 밤에 꼭 한밤중이 되면 왜 이렇게 가려워요? 여기저기 가려워. 그래 잠을 잘 못 자고 그럽니다. 그래 피부과 병원을 갔더니 먹는 약을 주고 바르는 약을 줬는데 그게 금방 낫질 않네요. 자, 아까 우리 그 연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학기 강의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쳐집니다. 1학기는 주로 맹자 내용이 양해왕장에서는, 양해왕장 상하에서는 내용이 그 정치적인 견해가 많았잖아요. 맹자가 군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 뭔지, 정치의 원래 근본 목적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2학기에 하게 될 공손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 많으냐면, 이제 맹자에서 제일 유명한 호연장이라고 있어요. 호연지기장. 그 다음에 이제 사단장 있잖아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냐고 수호지심은 의지다냐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인간의 근원적인 가치의 근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2학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1학기보다 2학기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그 철학적인 부분, 그 인간의 가치 근원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2학기에 많이 하기 때문에 2학기에 좀 더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2학기에 기대를 하시면서 이제 방학이 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학이 되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서당에서 공부를 할 때 한 장을 마치거나 아니 한 편을 뭐 양의왕편이라든지 공손추편이라든지 이렇게 한 편을 마치거나 아니면 책 한 권을 마치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은 뭐 2주간이나 3주간 아니면 심지어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글을 선생님한테 차리질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글을 차린다고 하는데, 일괄하게 해서 매일같이 선생님한테 글을 차리다가 그렇게 일정한 한 편이라든지 이렇게 한 책이 끝나든지 그러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글을 안 차려요. 안 차리고 뭘 하느냐면 그 전에 배웠던 걸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지겹도록.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그냥 지겹도록 읽는 거예요. 읽어서 그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이라는 기간이 그냥 노는 기간, 쉬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 우리가 지금 양의왕장 상하를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제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것을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다.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2학기 수업하는데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왕활선제라온 호여 왈왕여 선지적 하의 불행인이 있고 왕활 과인이 여제라니 과인은 호화노에다 대활석자의 공유 호화하듯이니 시은 내정 내장이연을 내가 후량을 타구낭이오아 사지병강하야 궁시사장하야
간과 적양으로 원방갱이라 하니, 여기서 빨간 글자는 제가 시임은 우리가 운문이라고 했죠. 시를 운문. 운문 전통이 이미 고대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같은 운자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설명을 했었죠. 고로거자유 족장하며 행자유 과량야여 누에야 가이원방갱이니 왕요하시든 여백성 동지하시면 어왕의 하유리했고 왕활 과인이 유질하니 과인은 호세간호이다. 앞에서 호화, 재물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해요.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맹자가 설명을 하셨죠. 재물 좋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랬죠. 여기 지금 여색을 좋아합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여색을 좋아해요. 그랬더니 맹자께서 또 여색 좋아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활석자의 태왕이 호세가사 애골비하듯이니 시은 고공단 보내줘 주마하사 술소수호하야 지으기하야 원그 강요로 율례서우라하니 당시시야하야 내무원여하며 외무광부하니 왕여호색이여시든 여백성 동지하시면 어왕의 하율이했고 맹자후이제선왕활 왕지신이여 탁기 저자어 기유의 지초유자 비기반야하야 즉동내기 저자얻은 즉여제하였고 왕활기진이다. 활사사불능 치사얻은 즉여제하였고 왕활이진이다. 활사경진의 불체얻은 즉여제하였고 왕이 고좌우이 연타하시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삼봉선생, 삼봉정도전 선생의 방긴거사 야거라고 하는, 그 중에서 여기 불지신제 화도중이라는 건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대단한 시문이라고 있죠. 여기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번 시간 여기 이제 새로운 장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여기 여기 이제 제선왕과의 대화가 또 이어지고 있어요. 맹자견 제선왕을, 맹자께서 제선왕을 만나서, 이 견자는 볼견자잖아요. 사람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나다. 그래서 맹자께서 제선왕을 만나고서나 그러고서나 그 왕한테 말을 했어. 소위 고국자, 이른바 고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국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고국.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민들. 교민이란 말이 사마천 사기 때부터 옛날 책부터 교민이라는 말 나와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면 외국을 일단 정벌을 해. 외국을 막 침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구려, 여기 고조선을 정벌하고서나 설치한 게 뭐예요, 지금? 한사군이잖아요. 한사군이면 한사군을 설치하고 나서 중국 사람들 이주시켜요. 이주. 그래 놓고 나서 그 자기들 나라 백성들을 교민이라고 그랬어요. 교민. 그것이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교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사는 한국 교민들,
뭐 중국에 사는 한국 교민들 그러잖아요. 유럽 어느 나라에서 영국에 사는 한국 교민들 그러잖아요. 그 교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고국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얘기할 때 고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국. 예.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나라,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나라를 보통 고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옛 고자에다 나라부터 옛날부터 살아왔던 나라 그런 거예요. 이른바 고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의유 교목지의하라 이러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의자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유교목지의야. 교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잖아요. 여기 우위를 2번 썼어요. 우위를. 말하기가 굉장히 번역할 때 이런 거 까다로워. 이것이 유교목지의야를 원래 지금 이건 도치법을 쓴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뭘까 될까요? 유교목지의야를 뭐가 돼? 여기서 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자는 자 원래대로 하면 저게 비의 의 유 교목 야 원래 이게 비의유 교목지의야를 원래 문법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위를 2번 겹쳤을까요? 원래대로 그냥 하면은 그냥 우위자 하나 빼고 비의유 교목이야 이렇게 해도 돼. 교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교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색하잖아. 왜 우위를 2번을 써? 그것은 교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걸 쉽게 생각하면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우위를 유교목지 우위하라 할 때 우위는 가리킬 우위자라고 생각하면 돼. 가리킬 우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목이 있다고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 교목이 있다고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자는 이게 도치법을 쓰기 위해서 지금 목적어를 뒤에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는 그러니까 교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목이 있다고 그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교목을 다시 못 쓰니까 지루해서. 여기도 똑같은 어법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어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략된 것은 비의가 생략된 거죠. 비의요 세신지의하라. 대대의 신하. 세대, 대대로. 세신은 대대로 벼슬한 신하를 세신이라고 그래요. 한 세대만, 한 임금한테만 벼슬한 게 아니고 대대로 벼슬했어. 우위 임금한테도 하고, 그 다음 임금한테도 하고 한 그 신하예요. 그 세신이 있음을 말하는 것을, 가르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국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뭐 큰 교목이라든지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나무. 오래된 국가나 그 오래된 학교 같은데 연조가 막 100년씩 된 학교 가보면은 뭐가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들 있잖아요. 아름드리 나무들. 네, 그런 거 교목이에요. 오래된 학교를 가르친다. 그럴 때는 교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국이라는 데가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큰 아름드리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고국에서 오랫동안 벼슬하고 내려온 그런 세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쇄신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물질적인 것보다 고국의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이고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고국이라는 개념은 사람 중심이라는 거지 물질이 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무 친신이 사소이다. 왕께서는 친하게 여기는 신하도 없습니다. 왕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는 신하도. 지금 제선왕 임금님의 조정을 보니까 세신이 없어. 더군다나 또 뭣도 없느냐면 세신보다 더 아래 개념인 친하게 왕하고 친하게 지내는 신하도 없어. 그래 석자소진을 옛날 진용한 바의 사람을, 여기 진짜는 천거할 진짜예요. 진짜는 이게 나아갈 진짜, 우리가 나아갈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때는 진용, 나아가 천거해서 임용하다 해서 진용의 의미예요. 여기서 진짜는 진용의 의미예요. 천거해서 쓰는, 임용하는, 천거해서 등용하는. 그래서 천거해서 등용한 바의 사람을 금일에 불지킨망해. 오늘날 그가 없어진 것도 알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금님, 고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아름드리나만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을 아니고, 옛날 임금님 그 위에 당신 아버지부터 벼슬해온 그런 세신들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임금님 가만히 임금님 조정을 보니까 임금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신하도 없네요. 그걸 바로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옛날에 임금님이 임용해 썼던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오늘날에 그 사람 자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세신은 누세 훈구주신이니, 거듭 누자죠. 여러 누자죠. 여러 세대 옛날부터 공운이 있던 신하야. 여러 세대 옛날부터 공운이 있던 신하니 나라로 더불어서 편안할 휴자예요. 편안하고 근심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세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세대 옛날부터 공운이 있던 신하인데 나라와 함께 편안하고 근심스러운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친신, 여기서 말하는 친신, 친한 신하도 없잖아요. 친신은 임금이 친히 여기고 믿는 바의 신하여. 친신이라는 건 지금 임금이 친하게 여기고 믿는 바의 신하니 임금과 더불어서 편안함과 근심을 함께하는 자다. 그것이 친신이에요. 자, 이것은 말했어. 자, 이렇게 언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언이 나오거나 위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 항상 그것이 연끼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한다 했죠. 어디까지 끼치나? 자, 보면은 이 언이, 자, 이것은 말했어. 뭘 말했느냐? 교목과 세신, 여기서 말하는 교목과 여기서 말하는 세신, 교목과 세신이 모두 고국에서 마땅히 있는 바예요. 오래된 나라에서는, 고국에서는 아름드리 나무도 있는 거고 세신도 항상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벼슬한 그런 세신도 마땅히 있는 바예요. 그러나 고국이 되는 바자는, 고국이 되는 바자, 그럴 때 이 소위는 뭐냐? 근거란 말이에요. 고국이 되는 근거는 그 말이에요. 고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소위는 보통 이유, 까닭, 아니면 바탕, 근거 뭐 그런 거죠. 그럴 때 여기는 지금 바탕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이 되는 근거는 이것에 있지 저것에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 언자는 여기까지 가야죠. 여기.
제차의 불제 피하라 할 때 여기까지 언이 다 받는 거예요. 차 요 다음에 언 해놓고 가로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차자가 뭘 가리켜요? 네, 쇄신을 말하는 거예요. 쇄신. 그 다음에 피는 뭐예요? 이게? 고목이죠. 교목.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제 작자잖아요. 어제날 진용한 바의 사람이. 진용은 이건 등용하다, 임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천거할 진자에다가 쓸 용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거해서 쓴 거예요. 천거해서 쓴 바의 사람이 금일류 망거의 불지자 오늘날 떠나가서 없어져서 떠나가 없어 그런데도 알지 못함이 있는 자는 있을 유자는 여기까지. 한문은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어디까지 받는지 글자가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오늘날 떠나가 없어졌어. 그래서 알지 못함이 있는 자는 즉 뭐 친신이니 친한 신하도 없는 것이니 친신이 없는데 하물며 쇄신이겠는가. 임금이 친하게 지내는 신하도 없는데 하물며 오랫동안 벼슬해 왔던 그런 쇄신이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왕활 오하이 식기 불제의 사지 있고 왕이 말했어. 내가 어떻게 그가 재주가 없는 것을 알아서 그를 버리겠습니까? 친한 신하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임용에 쓰다가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를 알아서 그 사람을 임용을 면직을 시키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불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번역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가 재주가 없는 것을 알아. 없을 무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재주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없을 무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불제라고 썼어요? 내가 어떻게 그가 재주가 없는 것을 알아서 그를 버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를 지시되면서 지. 자, 이럴 때 무제라고 하면은 무제는 뭐냐면 아예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없을 무자 무제하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건 지금 존재 자체가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성질과 그러한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럴 때는 아니 불자를 씁니다. 불제라고 하지 않고 무제라고. 우리가 불이 나다고 그러자 불이 나다고 그러지 무인이라고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번역은 무제라고 하지만 실제 여기 글씨 쓸 때는 불제라고 해야 돼요. 불제. 근데 우리가 지금 또 뭐 한 가지 의문이 다르냐면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선생님, 아니 불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첫 초성이 디귿이나 지읒일 경우에는 뭘로 발음해야 돼요? 부로 발음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저는 불로 해요, 전부 다. 그거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서당에서 저 강독을 들을 때 서당 선생님이 전부 다 무조건 불이에요. 뒤에 초성이 디귿이나 지읒에서도 부로 안 읽어요. 그건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조선조에 만들었던 언해본을 보면 다 불로 발음했지 부로 발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당 출신들은 다 무조건 불로 해요. 불로. 근데 우리가 현대식 중고등학교 다닌 분들은 다 부로 읽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그걸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불제로 합니다. 오하의 식기 불제의 사지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식 교육 받은 분들은 오하의 식기 부제의 사지 있고 이렇게 부를 읽으셔도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현재 국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서당 교육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제로 그냥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주석을 보면 왕의 이의 참한거자. 자, 여기서 의하고 이의가 다 똑같이 생각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의는 의도하다, 생각하다 그러죠. 이의는 써호대 그랬죠. 옛날 우리 서당 훈장님한테 할 때 왕은 생각하기를 써호대 이 떠나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써호대는 뭐냐면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이의가 나오면 그러면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왕은 생각하기를 여기 없어가지고 떠나가서 없어진 사람은 모두 불제의 사람을, 재주가 없는 사람을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하고 그를 임용했다고 여긴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왕이 지금 오하이 식기불제의 사지라고 이렇게 왕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왕은 의, 생각하기를, 이럴 때 의를 충청도 말로 하면 속심으로 그 말이야. 속심으로. 왕은 속심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왕은 속심으로는 이러이러하다고 여긴 것이야. 뭐라고 여겼냐면 여기에서 지금 떠나가서 없는 사람은 임금 조정에서 지금 친신도 없다고 맹자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생각하기를 속심으로는 여기에서 떠나가서 없는 사람은 모두가 불제인 사람이에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재주가 없었던 사람을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하고 그가 재주가 없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잘못 그를 임용했었어. 그 지위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을 쓴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여기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 주석을 단 주자가 보니까 왕할 오하의 식기불제의 사지 있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가 떠나간 것으로서 그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불제지인이죠. 불제인. 재주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가 불제인 사람이 재주가 없는 사람의 떠나간 것을 가지고 의의이라. 여기의 의의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거 개의할 거 없어 그러잖아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그 말이잖아요. 신경 쓸 거 없다는 우리가 개의할 거 없어. 그거 가지고 마음 쓸 거 없어. 개의할 거 없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는 개의하다. 개의하지 아니한 것이라. 아니한 것일 뿐이다. 한정을 뜻하는 이 조사라고 그랬죠. 이자는 기자인데 단정을 뜻하는 조사예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하고 잘못 그를 불제의 사람을 그를 쓴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떠나가서 없는 것으로서 개의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다. 인하여 물었어. 그에 따라서 이날린자는 그에 따라서 물었어. 뭘 물었냐면 어떻게 먼저 그 불제를 알았어. 그가 재주가 없는 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그를 버리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이다. 인하여 물었어. 뭘 물었느냐? 어떻게 그가 재주가 없는 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그를 버리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물은 것이다. 말하기를 국군이 진연하되 나라 임금이 어진 사람을 임용하되. 사실은 우리가 뭔 얘기를 하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그건 진리예요, 진리.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가 모양이 달라져요.
장관 몇 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장관 몇 명 거기에 딱 맞는 적재적소 사람을 갖다 놓으면 국가는 대통령 할 일 없어. 저절로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게 여기 이거예요. 그 나라 임금이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데, 진짜는 여기서도 천거할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거해서 쓰는데, 천거에 쓰는 것을 우리가 등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임금이 어진 사람을 천거에 쓰는데, 불득이야. 여자는 마치 뭐뭐와 같이 해야 돼. 마치 뭐와 같이 하냐면 부득이한 것 같이 해야 돼. 부득이라는 게 뭐예요? 싫어고 말지 못하는 것. 그건 뭐예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이 해야 된다. 부득이라는 것은 이게 뭐면, 우리가 국어에서도 부득이 그렇게 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국어 생활에서도 부득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부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이에요. 마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이 해야 돼. 나라 임금이 어진 사람을 등용할 때는 부득이해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장차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게 하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맹자 같은 사람은 일개 선비에 지나지 않잖아요. 일개 사야, 일개 선비야. 벼슬도 안 한 사람이야.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신분제 사회.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사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귀족층이 된다는 게, 귀족층, 평민이 귀족층이 되는 거예요. 사표서라는 것은 아주 하급 관리예요. 그런데 등용해서 장관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것은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사표서를 하는 아주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관 같은 높은 사람을 이걸 넘치게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원한 사람, 임금하고는 아주 소원한 관계예요.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이가 가깝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가깝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건 여기서는 우리가 친할척이라고 그럽니다. 친할척. 이 척자가 여러 개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친하다는 의미예요. 친한 사람을 넘게 하는 것이니, 여기 장사가 여기도 똑같이죠. 장사비로 유존하며 장사소로 유척. 요 소 앞에다가 장사 두 글자를 더 놓아도 돼요. 이건 거기가 생략된 거예요. 장차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친한 사람을 넘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 가불신이니까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삼가지 부득이한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이때만 해도 무엇가 일반화되지 않았냐면, 과거 제도가 시행된 것은 당나라 때입니다. 중국으로 보면. 우리나라로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과거 제도가 최초로 시행을 돼요. 과거 제도는 뭐예요? 과거 제도는 신분과 상관없이, 옛날 물론 이제 조선조 같은 경우에 양반 계급 평민 이상 다 과거를 하게 했지만, 소위 말하는 노비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벼슬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지만 요 과거 제도는 공채 제도예요. 공채. 임금이 쟤하고 친하니까 쟤네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사돈간이니까 쟤를 써,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음서 제도가 있어요. 조상이 벼슬을 했으면 그 후손 중에서 임금이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렇지만 과거 제도로 하는 공채 제도는, 그 당시 서양과 동양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서양은 공채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명나라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포르투갈로부터 명나라에 천주교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요. 명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온 거예요. 명나라 수도 베이징에, 남경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서양에는 없는 교과서 제도가 있네. 서양에는 그 당시 국민들을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는 교과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사서 삼경, 소학, 사서 삼경, 육아 13경이 쫙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교육을 해. 그리고 학교 제도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서당이 있지,
조금 더 가면 사부학당이 있지, 대학이라고 하는 성균관이 있지. 그게 각 고을마다 다 학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원도 있지. 뭐 엄청난 거예요, 교육제도가. 그러고서는 서양에는 없는 뭐가 있느냐면 과거 시험에는 공채제도가 있네. 아, 공부 열심히 해서 경쟁해가지고 그 과거에 급제하면 나도 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공채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맨 처음 한 것이 뭐냐, 선교 활동보다 이거 공부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서 삼경을 번역한 것이 오늘날까지 서양 사람들이 읽는 교재예요, 이게. 그럴 정도로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서양보다 우리 동양이 훨씬 앞섭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진연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추천제도예요. 이 임금이 가만히 보고 저 사람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네. 그러면 이 임금이 그냥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그러잖아 임용하는 거예요. 여기 진연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 어진 사람을 등용하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 불득이는 부득이한 것 같이 한다고 하는 것, 부득이한 것 같이 한다는 것은 언근지지하라, 삼가함이 지극한 것을 말한다. 개 존존친치는 어진 사람을, 여기서는 명사예요. 높이다, 높일 존, 요건 동사예요. 친한 사람을 명사예요. 친히 여기다 동사예요. 높은 사람을 높게 여기고 친한 사람을 친하게 여기는 것은 예지상이하라, 예절의 상도이다. 높은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 높네 이렇게 생각하고, 친한 사람, 임금하고 친한 사람은 그러면 친척이라든지 임금의 뭐 형제간이라든지 사촌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친히 여기는 것은 우리 예절에 있어서의 상도인 거예요. 이게 상도. 그러나 혹 높은 사람과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직은 반드시 현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미자는 이게 뭐예요? 아직은 뭐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정사 중에서 미자는 미래는 어떨지 몰라도 현재까지 아직은 그 말이에요. 아직은 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혹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신분상 높은 사람이 귀족계급들, 친한 사람, 임금이나 이런 사람하고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직은 반드시 현한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들이 어진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면은 반드시 소원한 어진 사람을 임용해야 돼, 등용해야 돼. 소원이라는 건 뭐예요? 임금하고 가깝지 않고, 그 다음에 멀은 사람, 관계가 멀은 사람, 이런 사람, 어진 사람 중에서도 소원한 사람이, 소원한 사람 가운데 그런데 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천거해가지고 그를 임용해 쓰는 것이니, 등용해 쓰는 것이니, 이것은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분이 낮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게 하며, 하여금 사자, 시키다는 뜻이에요. 넘게 하는 것이며,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게 하는 것이며,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친한 사람을 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동사죠.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 이것은 비례지상이에요. 예의 상도가 아니에요. 예절의 상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불가불근야라. 그러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좌우계활현이라도, 좌우는 이게 왼자자 오를루자잖아요. 좌우는 뭐예요? 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근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좌우는 근신, 가까이 있는 신하들. 임금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신하가 누굴까요? 내시주, 내시들.
내시들이 그러니까 한나라 때는 무슨 난리가 일어나요. 임금 입장에서는 항상 외로워. 유명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막 똑똑한 신하들이 잔뜩 있어.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줘. 나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내시들은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줘. 내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막 아부하면서 내 뜻도 받들어주지, 내가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지, 마치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것 같이 나의 모든 걸 다 해결해줘. 그게 이제 내시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시들은 실제 가까이에서 임금 뜻을 다 받들어 다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임금이 누구를 믿냐면, 저 똑똑 나한테 와서 듣기 싫은 말, 임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맨 이렇게 하는 신하들이 있다가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내시들한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내시한테 권력이 가. 정작 영의정이나 육조 판서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실제 인사권은 누구한테 가느냐면 내시들한테. 임금님, 저 대신이 그 사람 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대신들이 해주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이 이동되는 거예요. 권력이 이동되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 빠지죠. 그게 유명한, 우리가 삼국지 읽어보면 십상신안이라고 나오잖아요. 삼국지 십상신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좌우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내시들에 해당되는 임금 바로 곁에 곁에서 그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좌우예요. 이게 지금 좌우들이, 가까운 신하들이 다 그 사람은 어진 사람입니다 말하더라도, 좌우가 모두 어질다고 말을 하더라도 미가요. 아직은 가하지 아니하며. 제대부, 대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벼슬이라 있죠. 사대부들. 여러 사대부들이 장관벼슬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미가예요. 아직은 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점점 점층법을 쓰고 있어요. 비유법 중에서 점층법, 점점 더. 처음에는 임금과 가장 가까운 좌우. 그 다음에는 좌우보다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임금 가까이 있는 제대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국인으로 가는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한 그런 뒤에 그를 살펴봐. 이게 갈치자는 현이지요, 이게. 이건 지시대명사예요. 이게 현을 여기다 두면 돼. 어진 사람을 살펴. 어질다고 하는 사람을 살펴. 그래서 그 사람이 어진 것을 본 연후에 임금 입장에서 추천한, 어질다고 하는 그 추천한 사람을 본 연후에 그를 임용해서 쓰며, 좌우가 모두가 마다 불가하다. 그 사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근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가하다고 말하더라도 물청이에요. 듣지 말면. 물자는 말물자 금지하는 말이죠. 듣지 말면. 제대부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국인이 모두 불가한 연후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한 연후에 그를 살펴서, 불가를 본 연후에 그를 제거요, 그를 파면요,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몇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임금 입장이 되면은, 리더 입장이 되면은 리더는 외로워요. 굉장히 외로워.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지금 옳은지 아닌지 뭘 결정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제일 가까운 좌우한테, 야, 니들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쓸만해요. 어진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해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정 대신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쓸만해요. 어진 사람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여론을 살피는 거예요. 국민들 여론을 살펴요. 국민들 여론이 그런 사람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을 임명했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지, 장관이라든지 국가요직에 어떤 사람을 앉히는 것을 보면은 대통령 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훌륭한 대통령들은 인재들을 골랐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불러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은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 중에서 이상한 사람을 불러다 쓰는 사람이 있거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그것은 그 대통령 자체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4단계를 거쳐, 4단계. 그러잖아, 국민들 여론을 살펴. 그런 다음에 국민들 여론을 살피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살펴서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임금인데 내 양심상 가만히 쳐다봐. 그럼 제가 진짜 어질구나. 그 판단이 쓰면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장관을 시켜놨더니 주변 사람들이 전부 불가다고요. 저 사람 장관으로는 적하지 않아. 불가다고요. 그래도 듣지 마라. 그랬더니 조정회의를 했더니 그 조정 대신들도 전부 불가다고요. 그래도 듣지 마라. 국민 여론을 살폈더니 그 사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말 여론이 있어. 그런 연후에 내가 글을 살펴. 내가 글을 살펴서 불가한 내용을 찾아내야 돼. 저 사람은 진짜 적합하지 않네 하는 내용을 찾아내야 돼. 그런 연후에 그 사람을 면직을 시켜야 돼. 요 단계를 거치면 걱정될 게 없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주석을 봅니다. 좌우는 근신이니, 여기서 말하는 좌우라는 사람은 근신이야.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야. 근신들이니. 기연고 미가신여. 그 말이 진실로 아직은 믿을만 하지 못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임금 가까이 있는 내시들이라든지 가까운 근신들은 임금님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임금님이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니까 믿음성이 적어. 근데 제대부지어는 여러 대부들의 말은 의 가신이나 마땅히 믿을만혀. 각부 장관들의 말은 사심 없이 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것은 근신들보다는 믿을만해. 그러나 오히려 두려워, 걱정스러워. 여기서 공자는 두렵을 공, 걱정스러울 공 그러잖아요. 유자는 오히려 유자예요. 그러나 오히려 두려워. 뭐가 두렵냐면 그들이 그 기자는 지시대명사지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대부죠. 제대부. 그러나 오히려 제대부들이 사심에 가릴까 두려워. 육조 판서들이 얘기하는 것도 자기들이 사사로운 사심에서 말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조선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심이 작용을 해요? 당파적인 것. 그렇죠? 나는 노론인데 노론 인물 써야지 남인들을 쓸 수 없어. 남인이 집권한 후에는 우리 남인 쪽 사람 써야지. 똑같으면은 왜 노론을 쓰냐? 그런 게 사심이죠, 이게.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명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심에 가려. 그러나 오히려 그 제대부들이 사심에 가릴까 두려워. 그럴 것이요 지어 국인하여는 나라 사람에 이르러서는 기논 공의나 그 논의가 공정이야. 국가 여론은 대체적으로 논의가 공정하다고. 국가 전체적인 여론을 본다면. 그러나 오히려 반드시 그것을 살피는 것은 국민들이 전부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00% 수용하지 말고 반드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 그러나 오히려 반드시 그것을 살피는 것은 대개 사람들은
유동속이에요. 풍속이 같아서 무리가 기뻐하는 바가 되는 자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같은 고향의 사람들은 풍속이 같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집안 사람 써야지. 조금 쟤보다는 우리 집안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 저 동문이 좀 부족해도 우리 동문 쓰는 게 좋잖아. 우리 편 써야 돼. 저쪽에 제주도 사람 쓰는 것보다 우리 지금 충청도 사람 써야지. 이런 말이에요, 지금. 동속이라는 건 그 말이에요, 지금. 풍속이 같아서 무리들이 기뻐하는 바가 되는 자가 있으며 또한 어떤 경우냐? 또한 특립이요. 요 사람은 톡 빚은 사람이야. 특립이라는 건 톡 빚는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이죠. 특립이라는 건 특히 섰다 그 말은 특립은 요건 개성이 강하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특히 서가지고 풍속에서 미워하는 바가 되는 자가 있어. 우리가 보면은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톡 빚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평상적으로 이렇게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막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므로 반드시 스스로 임금 스스로가 그 사람을 살펴봐야 돼요. 반드시 스스로 그를 살펴서 친히 그 현부의 실상을 봐 임금 친히 그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의 현부 어진 사람인지 어질지 않은 사람인지의 실상을 봐 그런 연후에 종이 용사지요 쫓아서 그를 임용했을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됐나요? 네.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알미 깊어져. 그런 관점에서 계속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미 깊어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재풀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재풀을 갖고 있어요. 우리 동서가 싱가포르에서 그 오랫동안 그 현대 건설에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국내에 들어와서 저기 그 여수에 엄청난 탱크를 건설하는 그 유조 그 기름 보관하는 거기에 그 상무로 오더라고. 상무로 스카우트에서 오더라고. 그게 헤드헌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헤드헌터. 우리나라에 이게 그 회사가 있는데 뭔 회사냐면 사람을 추천하고 임용할 때 그걸 이게 해주는 회사가 있어. 네. 그 회사에는 뭘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인물들에 대해서 다 그걸 정보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등록하기도 하지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정보회사 얘기 많이 듣잖아요. 결혼정보회사 가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는 결혼정년기에 있는 의사, 뭐 판사, 검사, 아니면 뭐 변호사, 그렇지 않으면 유명한 뭐 어떤 회사의 어떤 이사, 뭐 아직 결혼 안 한 그런 청춘 남녀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짝을 맞춰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고 이렇게 취직시켜주고 하는 게 헤드헌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여기도 지금 뭐냐면 이 임금님이 현자에 대해서 어질당 우리 국가에 임용해 쓸 수 있는 어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가 깊다는 거예요. 알미 깊다는 것은 많은 정보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돼요. 그런 것이요. 현자는 이런 것이고, 불제자, 재주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행이 등용될 수가 없는 것이니. 그러면 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미 깊고 임용을 중요하게 할 수 있고, 어질지 않은 재주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행스럽게 임용될 수가 없게 해요. 그러니 이른바 어진 사람을 등용할 때에 부득이한 것 같이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맹자가 이제 임금님은 지금 친한 신하도 없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건, 고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근데 사람을 쓰고 뭐 안 쓰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대학 수업할 때 그걸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더니 다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어서. 자, 여기 보면은 여자가 있잖아요, 여기. 네, 앞에요. 여부두기. 네. 네. 요 여자가 있잖아요. 주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주석 앞부분에 여기 평성, 거성, 상성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본문 중에 이 여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문 중에서 이 여는 발음을 평성으로 발음하라는 거예요. 그 평성과 거성의 차이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중국 발음을 보면은 지금은 세 가지로 하지만 옛날에는 네 가지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에요. 평성은 이렇게 평평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평평하게 발음하는 거. 지금 중국어는 4성, 5성으로. 사성이에요. 사성. 그 지금은 제1성, 제2성, 3성, 4성 이렇게 하죠. 네 개. 예. 옛날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오늘날 중국 발음에 입성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에 받아들일 때는 입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중국 발음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발음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 발음을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인토네이션이에요. 인토네이션. 우리 높낮이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나 중국 가면 우리가 쏠라 된다 해서 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어는 어때요? 거의 평평하죠. 평평하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라고 그래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는 인토네이션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발음이 없어요. 근데 중국 발음이나 영어라든지 이런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 우리가 쏠라 된다고 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어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평성으로 발음하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발음법을 얘기했지만 발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니까 의미를 규정한 거예요. 의미를. 여기서 있는 여자는 평성으로 발음을 하는데 평성은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자 보면 시를 질 때 이렇게 이걸 만들어 쓰면 굉장히 편해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찾기를 해가지고 여자를 찾아보죠. 여기 여자를.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여자잖아요. 어운목이요. 어운목. 어운목에서는 이게 지금 평성이에요. 평성의 어운목에서는 어조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어조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면은 요건 여는 평성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 쓰이는 여자가 다른 여자가 아니고 여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더불 여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더불다, 함께하다.
그 다음에 여당 편들다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여자가 있잖아요. 뭐뭐와 뭐뭐 그거 할 때 민여자. 이렇게 여자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서 여는 어조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문장의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어조사로 쓰인 거다. 뜻이 없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그냥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가 또 뒤로 가면은 자 여기 보면 상성의 어운목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성의 어조사 어때? 이 거성으로 쓰일 경우는 더불다, 미치다, 참여하다, 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지금 그걸 다 아시는 줄 알고 대학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 않고 넘어갔는데 요 사자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은 집사자잖아요. 집사자로 쓰일 경우는 이게 이제 거성이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상성으로 본다는 것은 버릴 사자로 보라는 거예요. 버릴 사자로. 여기 여자도 평성으로 보면 어조사로 의미가 이렇게 앞에다가 주석 맨 앞에 부분에 발음법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 발음법은 발음을 규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예, 의미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이어서 좌우계활 가살이라도 좌우 사람들이 모두가 죽일만 하다고 말해. 아이 저 사람은 못된 짓 많이 하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일만한 사람이에요. 가짜는 가할 가짜 뭐뭐 할 만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좌우가 모두가 다 죽일만 하다고 말하더라도 물청 듣지 말면 제대부가 모두 죽일만 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만 하다고 한 연후에 그 사람을 임금 입장에서 살펴봐 가지고 죽일 만한 것을 본 연후에 그를 죽여. 그러므로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거예요. 뭘 말해? 이것은 말한 거예요. 뭐예요? 비독 오직 뭐뭐만이 아니여. 뭐야? 이로써 인재를 임용에 등용에 쓰고 물리치는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여. 앞에서는 지금 뭘 말했어요? 요거 다음 요거 앞에서는 요거 말해서는 지금 뭐예요? 임용에 쓰는 것. 앞에서는 임용에 쓰는 거죠. 어딜자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현재 지금 벼슬하고 있는 사람을 버리는 것. 그걸 말했어요. 임용에 쓰고 물리치는 것.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지금 형벌 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이로써 인재를 등용에 쓰고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용형에 이르러서도 형벌을 쓰는 것에 이르러서도 또한 이 도로서 할 것이니 대개 이른바 천명천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명천토니. 그러니 모두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천명천토는 뭘까요? 하늘이 명령하고 하늘이 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은 뭐예요? 도덕 질서의 기준이 하늘이라고 봤어요. 유학에서는. 우리 성리학에서는 하늘이라는 건 뭐냐? 중형 첫 구절에 뭐죠? 천명지 의성이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역 첫 구절에 뭐예요? 원형이정. 그거 나오잖아요. 네, 건도에서 원형이정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같이 유학에서는 하늘이라는 건 뭐냐? 도덕 질서의 가장 기준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이 천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명령. 여기에서 임금이 임용에 쓰는 거나 지금 장관하고 있는 사람을 면직시키는 거나
잘못한 사람을 형벌을 주는 거나 이런 것은 바로 무엇같이 해야 되냐면 하늘이 명령한 것 같이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금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천토는 이게 좀 벌 주는 거 요거죠. 벌 준다, 하늘이 벌 줬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잘못했어. 그러면 임금이 사사로운 감정에 저 자식 말에 맨날 나를 만나면 나를 못 살게 굴고 이상한 말 하는 놈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늘의 도덕 질서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벌을 줘야 한다. 그러니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금은 우리의 리더가 됐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됐다. 사심으로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뭘 해야 한다. 최소한 순서를 밟아라. 가까이 있는 비서진이 우선 비서진 얘기 들어봐. 그 다음에 각 장관들 말 들어봐.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여론을 들어보고 국민 여론을 들어야지. 그러고 나서도 마지막 단계로 뭐예요? 자기가 살 아, 내 양심껏, 진짜 내 양심껏 살펴봐. 그렇게 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해야 한다. 그거죠 지금. 네. 그것이 바로 천명천토라는 거예요. 임금이 하는 일은 결국은 천명천토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심 없이 하는 천명천토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개비인군지 소득사야라 이거예요.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임금은 사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 개자가 앞에 저렇게 들고 오는 것은 모든 일을. 모든 일을 네. 모든 일은 모두 다 모든 일에 대해서 임금이 결정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임금이 사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 여차연후에 이와 같이 한 연후에 가히 위민 부모입니다. 백성의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라는 자리는 백성의 부모가 돼서 다 모든 백성들을 돌봐줘야 될 자리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임금이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석에 보면 전에 말했어. 전은 이건 경전을 말하죠. 어떤 경전? 민지소를 호지하고 민지소를 오지. 차지의 민지부모. 요거 지금 많이 익숙하죠? 어디서 익숙하죠? 대학에서 나오잖아요. 대학. 우리가 배운 대학에 나왔어요. 대학에.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해야.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임금이라는 자리는 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딱 하나만 하면 돼.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면 나도 임금도 좋아하고. 모든 국민들이 싫어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싫어해. 그러면 나 임금도 싫어해야 돼요. 이것을 일러 백성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다. 백성이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 백성이 싫어하는 건 내가 좋아. 그러면 그건 국민 여론과 거꾸로 나가는 거니까 그 사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백성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해야 진정한 백성의 부모가 돼서 임금다운 임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 요거예요. 사심이 없는 것, 사심 없이 하는 것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제선왕하고 또 말했어요. 제선왕이 물어봤어. 제선왕이 물어봤어. 뭐라고 그랬냐? 당임금이 하나라의 권린금을 방 내쳤어. 내칠 방자죠. 방은 근데 이게 치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주석에 가서 설명할 텐데 우리는 방을 그냥 추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냥 추방한 게 아니고 여기 이름 보면 방은 치하라고 그랬어. 놓을 치자. 방은 치하니 그랬잖아요. 놓을 치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임금이 하나라 권린금을 내쫓은 것이 아니고 내쫓은 것뿐만 아니라 이건 유치했다는 뜻. 유치. 우리가 유치장에 유치하다 그 말 하잖아요. 네.
잡아가지고서는 일정한 장소에다 딱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은 거. 방을 그런 의미로 봤어요. 탄임금이 권림금을 유치했어. 이게 지금 어떤 의미죠? 중국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서경에 누구부터 나와요? 서경에 첫 번째 나오는 임금이 누구예요? 요임금이잖아요. 요임금. 그 다음에 나오는 임금이 누구예요? 순임금이에요. 순임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임금이에요. 우임금. 우임금으로부터 시작하는 나라가 하나라잖아요. 하나라. 우임금으로부터 시작하는 나라가 하나라예요. 하나라 끄트머리 가면은 저기 나오는 걸림금이 나와요. 걸.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죠. 걸림금이에요. 걸. 하나라가 쭉 왕조가 계속 유지가 돼. 그 세습이 돼. 되다가 끄트머리 가면 걸림금이 나. 걸림금이 누구한테 빠지느냐? 말희라고 하는 미인에 빠져요. 그래서 온갖 사치를 사치 향락을 누리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징수를 하고, 그러고서는 온갖 형벌을 막 주면서 백성들을 포갑을 해요. 백성들을 폭력적으로 그냥 막 지배를 해. 그러니까 그 하인 나라 그 임금인 요 걸림금 밑에서 제후 노릇을 하던 은나라 지역의 탕임금이, 요 걸림금은 중국 천하의 천자고, 탕은 한 지역, 상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제후예요. 제후인 탕이 하나라 임금인 걸림금을 잡아가지고서는 꼼짝 못하게 유치시켜 가둬놨어요. 그런 말이 서경에 나오고, 또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정벌했어요. 야, 이제 하나라로 쭉 가다가 하나라 다음에 들어서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상나라라고 그러고 은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은나라, 상나라, 지금 상나라의 처음 임금이 저 탕임금이에요. 요 탕이요. 탕임금으로 시작해가지고 상나라가 쭉 이렇게 이제 또 아주 훌륭한 임금들이 쭉 나와. 그러다가 끄트머리 가면 저기 보면은 주임금. 네. 주임금이 이렇게, 마지막 임금이 주임금이에요. 주에 오면은 주가 뭘 하느냐? 주가 이제 또 누구한테 빠지냐면 달기라고 하는 유명한 미인한테 빠져. 그러니까 옛날 임금들이 미인들한테 빠지면 이상하게 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 그래서 달기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서는 우리가 유명한 주지육님이 저기서 나와요. 주지육님이 뭐예요? 연못을 뭘로 만들었어요? 술로 만들었어요. 육님은 뭐예요? 안주 고기를 나무마다 다 걸어놔. 나무까지에다 전부 고기를 만들어 놓고 달기를 끼고서나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안주 먹고 싶으면 나무에 있는 거 그냥 뜯어 먹고, 그러고 또 뭘 하느냐면 충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신들. 그러면 포락지형을 해. 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포락지형. 뭔 말이냐면 구리 기둥을 만들어. 그리고 밑에다 숯불 피워.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다리같이 이제 구리 기둥을 쭉 눕혀놓으면은 그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펄펄 쩔쩔 끓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죄인을 지나가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구워서 죽는 거야. 구워서 죽. 그게 포락지형이에요. 그런 걸 하고, 그러고서나 이제 그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임금의 삼촌들인, 삼촌 유명한 우리가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기자가 간을 하고, 왕자 비간이라는 삼촌이 또 간을 해. 그랬더니 옛날 성인은 심장에 7구멍이 있다는데 삼촌 심장이 어떻게 되냐 봅시다.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 꺼내서 그런 짓을 해. 왕자 비간이 죽었어. 기자는 또 가나다가 가만히 한번 조카한테 죽게 생겼어. 미친 짓 해. 실제 미친 건 아닌데 미친 짓 해. 그러니까 감옥에다 가둬놨어.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가둬놨어. 나중에 주나라 무왕이 이제 기자를 이제 방면을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자기 서형
엄마가 다른 서형인 미자를 또 추방을 해. 도망가서 살았어. 그래서 은나라에 세 은인이 현인들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고 주나라 무왕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주를 정벌을 했어. 이때는 방이라고 해서 유치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죽였어. 주를 죽였어. 정벌을 했어. 그랬으니 유죄일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유저일까? 하면은 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거. 지로 봐야 한다고 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한 글자로 하면 저인데 두 글자로 말하면 개사어자에다가 지시되면 다 지자를 같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적자가 본문 중에 나올 때는 어지가 맞는데 끝에 의문형일 때는 호 하나 더 붙어야 돼. 그러니까 지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호. 지호 맞아. 네, 지호일까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유지호.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저자가 이런 게는 어조사로 쓰인 거예요. 모두 제할 때는 제잖아요. 어조사를 쓸 때는 발음이 저요, 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전에 있습니다. 서경이라는 책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방자를 치로 했죠. 아까 놓을 치자, 유치하다, 가둬놓다 그런 뜻으로 봤어. 그렇으니 서경에 말하기를 성탕이, 상나라 성탕이 남소의 권린금을 유치했다 하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성탕의 방고로 남소라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상서에. 자,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신시기군이 가오이까?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한 것이 가한 겁니까? 이 시자가 죽일 시자잖아요.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죽이는 건 전부 시해라고 그래. 시해. 신하가 임금을 죽인다, 아니면 자식이 애비를 죽인다, 전부 그건 시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탕임금은 하나의 제후였고 권림금은 중국 전체의 천자였으니까 탕이 신하고 거리 임금이죠. 여기 무왕도 주나라의 제후였었고 주는 은나라의 임금이니까 여기는 신하고 여기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가한 겁니까? 유교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데 탕은 그런데도 성인이라고 그러고 무왕도 성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신하가 그 임금을 죽였는데 그것이 가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라의 권림금과 은나라의 주임금은 천자예요. 그 다음에 탕과 무왕은 이건 제후에 불과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역성혁명이 나오는 거예요. 역성혁명. 왜 역성혁명의 정당성이 부여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맹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적인자를 어진 사람을 해치는 사람, 어짐을 해치는 사람을 그를 일러서 적이라고 해요. 인을 해치는 사람을 그를 일러서 지시대명사에 그를 일러서 적이라고 그러고, 의를 해치는 사람을 그를 일러서 잔이라고 그래요. 다 해칠 잔자잖아요. 해칠 적, 해칠 잔. 그래, 잔이요. 그래서 잔적진, 의를 해치고 인을 해치는 건 잔적의 사람을, 잔적진을 그를 일러서 일부, 한 사내라고 그래요. 임금이라지 않고 그걸 한 사내, 보통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사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한 사내 주를
죽였다고. 이게 죽일 주자, 베일 주자 그러죠. 한 사내인 주를 베었다는 것을 들었고 임금 시해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라? 이게 이상하네. 분명히 임금인데, 거리라든지 주는 임금인데 임금이 아니고 논리가 지금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일부.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1000명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1000명이 떠나가서 그냥 보통 평범한 한 사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1000명이 있는지 없는지 뭘 가지고 알까? 뭘 가지고 알죠? 저 사람한테 1000명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아요? 민심을 가지고 알아요. 민심. 민심이 저 사람한테 있으면 저 사람은 천자예요. 민심이 떠나가는 순간 저 사람은 천자가 아니고 그냥 일부 한 사내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한 사내일 때는 그냥 죽여도 돼. 나쁜 짓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거죠. 자, 그래서 보면 적은 해친다는 뜻이고 잔도 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인을 해치는 사람은 흉포음학혀. 인을 해치는 사람은 어떠냐? 흉악혀, 포악혀, 음란혀. 그 다음에 요거 학대를 해요. 포악혀, 이거 포학. 흉, 포, 학 이렇게 해서 흉악하고 포악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포학혀 그렇게 해가지고 멸절천리여. 하늘 이치를 멸하면서 끊어. 그러므로 그를 일러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해치는 사람은, 올바른 의를 해치는 사람, 정의를 해치는 사람은 전도 장난이야. 전도는 이게 뭐냐면 정수리 정자잖아요. 정수리자. 도자는 거꾸로 도자. 그러니까 머리가 밑으로 거꾸로 박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상하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하가 위와 아래가 그냥 뒤죽박죽이 돼요. 창란은 뒤섞이는 거고 나는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가 뒤집히고 뒤섞여서 어지러워져. 그렇게 해서 상패 이륜이요. 이륜은 이게 떳떳할 이자예요. 이륜은 쉽게 말하면 일륜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륜. 우리가 말하는 오륜. 그 일륜을 상하고 이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일륜을 상하고 망하게 하는지라. 그러므로 그를 일러서 잔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부는 뭐냐? 뭘 일부라고 했느냐? 무리들이 배반을 하고 친한 사람이 떠나가 가지고 다시는 임금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는 이건 민심이 떠나간 거예요. 민심이 떠나간 순간 임금이 되질 못하고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임금이 될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서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했느냐? 독부주라고 했어. 하나라 임금의 은나라 임금 주를 독부라고 표현했어. 독부는 뭐예요? 홀로 독자에다 제비부자. 독부요, 독부. 그냥 한 일개, 그냥 일개 사내다. 그런 뜻이요. 독부라는 건 일개 사내다. 일개 사내 주라. 독부주라고 하는 세 글자가 있어, 서경에. 그러니 대개 사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이 그에게 기북을 하면, 지자는 지시대명사죠. 그에게 기북을 하면 천자가 되고, 천하가 그를 배반하면, 천하가 그에게서 이반이 된다면 독부가 되는 것이니, 하나의 남자가 되는 것이니, 깊이 제왕을 경계해서, 지금 맹자가 제선왕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맹자께서 제선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제나라 선왕을 경계를 해가지고잖아요. 후세의 경계를 드리기 소위 위한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제나라 왕을 경계해가지고 후세까지 그런 교훈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왕면이 말했어.
이 말은 까딱하면 오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탕임금이나 무왕과 같이 사심이 없는 사람, 탕임금이나 무왕과 같은 사심이 없는 무왕의 인이 있다면, 탕임금과 무왕의 인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라 권림금과 은나라 주임금과 같이 포악함이 있다면, 그러면 이건 말이 성립이 돼. 그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래의 신하가 탕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사심이 가득해. 내가 저놈 죽이고서는 내가 임금 돼야겠다. 그렇게 사심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찬시의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돼. 임금인데 임금 납치 못하고 포악해야. 그리고 그것을 쳐내고서나 그러고서나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는 사람은 탕무와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맞아. 포악한 임금인데 저놈 지금 민심이 떠나갔어, 내가 얼른 저놈 죽이고서나 임금이 돼야겠다, 그렇게 사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되고, 그 임금이 그냥 저런 정도로 포악한 정도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저놈 죽이고서나 내가 해야겠다, 뭐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찬시, 빼앗을 찬자잖아요. 빼앗기 위해서 시해하는 죄, 찬시지죄. 빼앗기 위해서 시해하는 죄를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 맹자는 보면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맹자 시작을 할 때 중국 역대 왕 중에서 맹자라는 책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라 했어요? 명나라 때 명태조 주원장이 이걸 싫어했어요. 임금이 지금 뭐예요? 민심이 떠나가는 순간 이건 임금이 아니에요. 그냥 일개 하나의 사나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고서나, 그러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 임금이 돼야죠. 주원장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신하가 임금을 언제든지 처분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지금 한 거니까 주원장이 제일 싫어했어요, 이걸. 그러잖아, 요런 대목을 뺐어. 빼고서나, 그러잖아, 맹자를 봐라. 주원장 당시에는. 맹자라는 책을 요런 대목을 다 빼버리고서나. 그 말이 되나요? 그럴 정도로 맹자는 지금 임금 앞에서 제선왕이라고 하는 절대군주 앞에서, 그래, 당신도 임금답지 못하면 그 순간 임금이 아니고 일개 그냥 하나의 보통 사람 지혜비에 지나지 않아. 지금 이거 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절대 권력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맹자는 아주 속 시원하게 이런 비슷한 이유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되고, 그러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학기 가면 이제 우리 그 철학적인 문제, 사람이 뭘까? 그래서 사단,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호연지기, 호연지기장. 이 조선 선비들이 당장 온몸에 찢겨 죽이는 그런 육시를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죽음의 길로 그냥 가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그런 호연지기장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2학기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유명한 시, 요 시를 내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서는 전남 광주를 갔더니 대전하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막걸리집을 가는데 막걸리집마다 막걸리집이든 다방을 가든, 그 당시에는 이제 다방이라는 게 많잖아요. 요식업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요식업소를 가면 다 북글씨 작품이 걸려있고 서화 작품 같은 거, 동양화 같은 게 걸려있고 그랬더니 대전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광주는 예향이라고 하더니 대단하구나. 지금도 시원찮은 막걸리집에도 이렇게 북글씨도 걸려있고 그 다음에 동양화도 걸려있네. 그 막걸리집에서 처음 봤어요, 내가 이 시를.
그래도 그때부터 이 시를 외웠어요, 이거. 그러다가 술 먹고서나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 이제 이 시를 한 번씩 읽고 그랬어요, 이게. 그 시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태백, 이백의 작품입니다, 이백. 이백은 어떤, 우리가 뭘로 칭한다고 했어요, 이백을? 신선. 이백은 우리가 시선으로 일컫는다고 했죠, 시선. 시성은 누구예요? 시성. 시성은 우리가 두 번을 시성이라고 했죠. 시의 기풍이 확 달라요. 그 다음에 시불은 누구예요? 시불. 왕마일, 왕유. 네, 왕마일 또는 왕유. 마일은 그게 자예요. 왕유예요. 그래서 시선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백의 시를 보면 굉장히 도가적인 분위기가 많아요. 그 도가적인 분위기가 어디에 이렇게 얽매이고 그러지를 않아.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시 자체가 호방스러워. 그리고 뭐 이렇게 쫀쫀하게 이것저것 뭐 따지고 그러지를 않아. 야, 사나답게 술 한번 먹어봐. 그런 식이야, 소위 말하면. 어디에 걸리기적거리지를 않고, 그러다나 하고 싶은 대로 탁탁 질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200의 시는 굉장히 쉬워요. 200의 시는 딱 보면은 누구나 읽어보면 그냥 읽어가면서 바로 번역이 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쉬워. 근데 두보의 시는 굉장히 고심 속에, 오늘 지어놓고서나 내일 봤더니 좀 고쳐야겠네. 고쳐. 1년 후에 봤다. 아, 요거 그때 왜 그렇게 썼지? 또 고쳐. 두보는 그래요. 그러니까 두보의 삶이나 이 200의 삶은 동시대 분들이에요. 200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아. 근데 다 그러다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것을 만나냐면 안록산의 날을 만나. 안록산의.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평생이 불우했어. 아주 안 좋아. 끄트머리가 다 안 좋게 죽고 그러는데 200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두보는 더군다나 더 큰 고생을 했어. 그래서 두보의 시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이 그 시에 다 담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는 자꾸 뜯어봐야 돼. 아, 이렇게 번역했어도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자꾸 그 사람 그 당시의 상황을 빗대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두보의 시는 우리 육아적인 기풍이 많아요. 조선의 선비들은 조선조 초기에 만드는 책 중에 뭐가 있어요? 200언해 같은 거 있나요? 없고 조선 초에 뭐가 있어요? 두시언해 있잖아요. 두시언해. 조선 선비들에게 두보시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두보시를 공부해야 해. 그래서 조선 선비는 두보시를 대부분 공부를 합니다. 근데 200은 육아적인 기풍이 아니고 도교적인 그런 아주 호방한. 그래서 우리가 200을 얘기할 때 두 개 뭐야? 술과 달의 시인 그래. 술에 관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천약 부려지면 하늘이 만약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주성 불제천일이라, 주성이라는 별이 하늘에 없었을 것이다. 지약 부려주면 땅이 만약에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지응 무주천일이라, 땅에는 응당 주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없었을 것이다. 등등한 수도 없는 그런 그 시가 많아요. 술에 관한 시가 많고 달에 관한 시가 많아. 그래서 200은 술과 달의 시인이라고 하는데, 이 시도 보면은 술이에요, 술. 자, 여기 보죠. 여기 보면 개 10개자, 잔배자, 올레자. 이건 지금 뭐냐면 회운이에요, 회운. 평성회운. 평성회운인데 운은 딱 맞췄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양인대작 산화계 아니. 두 사람, 양인이죠. 두 사람이 대작이에요. 두 사람이 대작하는데 산화계, 뭐라고 해야 돼요? 산꽃이 폈어. 두 사람이 대작하는데 술을 주거니밖에 하는데 산꽃이 펴 있어. 주변에 풍경을 그대로 놀팠잖아요. 일배 부일배요.
둘이 대적하면서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시고 다시 또 한 잔 마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거니 받거니. 예, 계속 주고받고 했다는 거지 세 잔이라는 말 아니잖아요.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시고 또 다시 한 잔 마셨다. 이 말은 세 잔만 마셨다는 게 아니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치 용면 경 차고, 경이라고도 하고 어떤 시에는 군이라고 됐어요. 나는 취했어. 이게 지금 200이겠죠. 나는 취해서 용면이야. 잠자고 싶어. 나는 취해서 잠자고 싶으니. 이때는 그대 경자예요. 그대. 2인칭 되면서. 그대는 아직 떠나지. 우선. 여기서는 우선 의미예요. 또 찾자. 그대는 우선 가. 야, 너하고 나하고 주거니 받거니 일배 부일배 하다 보니까 나 지금 취해서 졸려 죽겠다. 그래 너 집에 가.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로 또 쓰냐. 명조유의 포급내. 명조는 뭐예요? 아침에 밝은 날 아침. 내일 아침이죠. 내일. 네, 내일 아침. 유의 뜻이 있어. 뭔 뜻이겠어요? 또다시 술 마시고 싶은 뜻이지. 뜻이 있다면, 술 마시고 싶은 뜻이 있다면 포급내하라. 검은 거를 안고 오너라. 시가 어려운가요? 이 시 어려워요? 검은 거를 얹고 오라가 어렵네요. 네. 자, 술 마시고 풍류는 이 정도 돼야죠. 풍류가 이 정도 되잖아요. 여 뒤에다가 만약에 이것이 없이 나 지금 졸려 죽겠으니까 나 지금 잘려. 내일 아침 또 술 마시러 또 와라.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 이 시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없어. 여의주가 빠져버린 거예요. 용 그릴 때 여의주 바에 빠진 용하고 똑같아. 야, 나 지금 졸려 죽겠거든. 그래서 잘 거야. 술 취해서 나 이제 자야 돼. 잘 테니까 내일 또 마시자. 그 대신에 내일 올 때는 야, 더 멋있게 놀게 우리가 악기 하나 들고 와. 그러면 띵가 풍요하면서 그럼 또 술 마시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200이 아니면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이런 표현. 200이 아니면 명조의 포급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0은 지금 하나도 막힘이 없이 지금 하고 싶은 말 그냥 질러대는 거예요. 그냥 질러. 뭐 어려운 말 하나 없어. 두 사람이 술 마시는데 산꽃이 폈어? 그래서 그 꽃이 좋아가지고 너 한 잔, 나 한 잔 자꾸 일배 부일배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 취했어. 그래 나 지금 졸려 죽겠어. 내일 또 마시자. 근데 내일 올 때는 악기 들고 와니? 이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 시는 지금 뭐냐면 이사부동 이륙동을 보면 이사는 부동이니까 맞았죠? 평성 측성. 그다음에 이륙동 이하고 동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사는 부동이 하는데 같은 배자를 또 써버렸어요. 평성 측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요 글자가 측성이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측성. 그러니까 이건 좀 평측이 안 맞아요. 여기는 지금 이사부동 이륙동이 맞았죠. 측, 평측. 여기도 맞았죠. 평측, 평 맞았죠. 여기만 틀렸어요. 여기. 근데 만약에 요 글자를 평측을 맞추기 위해서 일배 부일배 대신에 평측을 맞추기 측성인 다른 글자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가 어울릴까요? 200은 이렇게 합니다. 200은 형식에 구애받고서나 내용을 할 수가 없어. 시라는 건 뜻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근체 시의 형태가 완전히 정해지기 전에 지은 시로 봐요. 원래 근체 시대로 한다면 여기 측성이 돼야죠. 측, 평, 측이 돼야 돼. 요거 하나 틀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평측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잔배자를 다른 글자, 측성의 다른 글자를 넣으면은 그러면 이게
시 자체가 이 전체의 흐름에 이 분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평측은 맞추지 않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7원 이건 그냥 그 고시 형태, 고시 7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시 형태의 7원 형태로. 그래서 근체시 7원 율시가 아니다. 형식을 제대로 맞추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시로 보면은 굉장히 편안한 시죠. 편안하고 뜻이 잘 통하는 그런 시입니다. 네? 아니 술을 취했으니까 그런 시가 나왔다고. 예, 우리가 저기 서해하는 분들은 저 누구 왕이지체 중에서 난정첩이라고 하는 난정서라고 하는 그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나라 때 왕이지가 난정이라는 정자에 모여서 계모임을 하는 거예요. 계모임. 계모임에 대한 내용을 그걸 글을 찍고서나 그걸 쓴 것이 난정서라는 글씨예요. 그 난정서가 보면은 중간에 글씨가 틀린 게 나와요. 고친 게 나와요. 고친 게. 그래서 이제 왕이지가 그 글씨를 다시 정서를 해가지고 제대로 쓰려고 이렇게 다시 써봤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더니 그 당시 글씨체가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틀린 그 상태로 그걸 남겼어요, 그대로. 그게 언제까지 나왔냐면 당나라 태종 때까지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그 글씨를 너무 좋아했어요, 난정서를. 그래서 자기 관 속에 넣으라고 해가지고서나 그놈을 가져가서 원본은 안 남았어요. 그 지금 우리가 쓰는 난정서는 어떻게 남았냐면 그 당시에 글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구양수라든지 저수량이라든지 이런 대서예가들이 있어요. 대서예가들 시켜서 그걸 그대로 요즘 말하는 복사하듯이 그는 그대로 모양도 똑같이 하라. 그걸 쓰라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 또 어떻게 썼느냐 하면 그걸 고쳐 쓰지 않고 왕이지가 틀려서 이렇게 찍찍 긋고서나 고친 그것도 그대로 해놨어요. 그런 것 같이 이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은 한번 뭔가 이렇게 흐름이 딱 정해져서 그 흐름이 가면은 고치는 순간 이상하게 돼버려요. 고치면 그 예술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잔배자를 측성으로 고치면 이게 딱 아주 오원 절구시로 딱 맞거든요. 그것을 이 잔배자 대신에 다른 글자를 써버리면 그러면 이 시 전체가 이상해서 이 시의 격이 안 나와요.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많이들 읽고 계시죠? 예, 많이들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 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 일어서세요. 자, 우리 다 스승님께 인사하십시오. 다 같이 업! 수고하셨습니다. 네.